본 프로그램은 어린이 심약자의 시청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촬영된 주검이 등장합니다. 제작진은 고인에게 예를 갖춰 연구자들과 함께 취재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전의 목달동에 있는 여산송 신문중에서 이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무덤을 파헤치는 과정 중에 가 나온 거예요. 폐 쪽에서 이 소시지 같이 생긴 부들 그 꽃가루 화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내시경을 통해서 다른 사실도 알게 된 거죠. 조상의 묘를 이장하던 중 흙 속에서 드러난 예기치 못한 그 안에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2004년) 대전광역시 목달동. 조상의 묘를 이장하던 중 세월 속에 묻혀있던 미라가 발견됐다. 대전의 목달동에 있는 여산송 신문중에서 이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무덤을 파헤치는 과정 중에 미라가 나온 거예요. 저한테 제안이 왔어요. 미라 연구 좀 해달라고.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질 뻔했지만 뜻밖의 순간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미라. 그 안에는 상상조차 못한 비밀이 숨어 있었는데, 일단 언제 시대의 사람인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학봉장군 미라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했는데 탄소연대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족보 이런 걸 다 조사해가지고 조선 초기 미라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미라라고 하는 그걸 또 알게 됐고, 이 그 미라는 조선 시대에 어모 장군이라는 당 상관에 벼슬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모 장군, 그래서 이 동네의 명칭이 학봉리고 장군이셔서 학봉 장군이라는 그 이름을 저희가 붙여드리게 됐죠. 600년 전 조선의 무관. 그가 살아 숨쉬는 장군이 아닌 미라가 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 단순히 보존된 시신이 아닌 삶과 죽음의 이야기를 품은 미라. 그의 몸 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에 자리한 한국자연사박물관. 이곳에 지금까지 발견된 우리나라 미라 중 가장 오래된 학봉장군 미라가 전시되어 있다. 숨결만 지운 채 6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썩지도 변하지도 않은 그의 몸. 이런 기적 같은 보존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미라가 형성되기 어려운 습하고 따뜻한 한반도의 기후. 답은 두 겹의 나무관 사이를 석회로 꽉 채운 회광묘에 있었다. 석회가 굳으며 발생한 열이 내부를 멸균하고 공기와 습기를 완벽히 차단해 시신이 부패되지 않고 보존된 것이다. 석회가루는 이제 물을 만나면 열을 나면서 주변의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러면서 단단한 돌화가 돼요. 단단한 돌 속에 관이 있게 되니까 외부와의 공기가 차단이 되면서 서서히 그 미라화가 이제 될 수 있는 조건에 맞추어서 잘 그 보존이 되신 거죠. 미라 하면 떠오르는 건 이집트. 그렇다면 한국의 미라는 무엇이 다를까? 이집트 미라는 뭐 폐나 12지장, 그 위 창자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심지어는 뇌까지도 제거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방부 처리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인위적인 과정에 만들어진 미라가 된 것이고, 한국의 미라는 그런 것 없이 독특한 매장 풍습에 의해서 그래서 발생한 것이죠. 이집트 미라와 달리 특별한 방부 처리 없이 장기와 조직 그대로 보존된 한국의 자연 미라. 수백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수분기가 남아있어 의학적 연구에 훨씬 유리한 세계 유일의 미라다. 피부와 근육, 장기 하나하나까지 온전히 남은 학봉장군 미라.
그를 분석하기 위해 엑스레이, CT, MRI 등 다양한 검사가 진행됐다. 학봉 장군은 폐가 정상이었어요. 엑스레이상으로. CT나 MRI 찍었는데 너무 정상이라서 이게 정상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곧 학봉장군 미라 연구는 큰 난관에 직면했다. 바로 부검 없이 미라 분석을 진행해야 했던 것. 부검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밤새 고민하다가 기관지가 늘어나 있고 잘 보존돼 있으니까 저 안에다가 기관지 내시경이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치아는 나이 추정 때문에 이제 뽑게 되는데 뽑고 나니까 이제 공간이 생겨서 그 안으로 집어넣는데 들어간 거예요. 이 기관지 내시경도 하고 그다음에 위 내시경, 그다음에 장 내시경, 복강경, 흉강경 모든 검사들 CT, MRI 다 찍었으니까 뭐 현대인도 다 하기 쉽지 않은 모든 검사를 다 받으셨죠. 아시아에서는 최초도 아닙니다. 아마 전무후무하겠죠. 별도의 부검 없이 첨단 의료 장비로 분석한 학봉장군 미라. 삶과 죽음의 단서들을 간직한 그의 죽음. 그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폐 쪽에서 소세지 같이 생긴 부들 그 꽃가루 화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연구했던 팀들이 익사다. 물에 빠져서 사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도로 많은 꽃가루가 들어와서 사망했다. 근데 저는 익사라고 생각 절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익사체를 가지고 부검을 하다 보면은 2-3시간 만에 부피가 진행돼가지고 막 부풀어 올라요. 근데 어떻게 3개월장을 치료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꽃가루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꽃가루 전문가를 찾아다니게 됐고 그 꽃가루 전문가가 이제 답을 준 거예요. 열쇠를 줬는데 바로 뭐냐면 약으로 썼다는 거예요. 약. 호준 선생의 동의보감에 보면 이 아기 부들의 꽃가루 화분을 포항이라 그래가지고 피를 멈추는 약재로 쓰였습니다. 그게 이제 폐 쪽에서 많이 다량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폐 질환으로 돌아가시고 기관지가 잘 유지되고 폐가 다 정상으로 보였던 게 이상이 있었던 거라는 거를 나중에 또 알게 된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전에 연구한 미라를 다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미라는 폐가 오그라들었어요. 정상적이면 폐가 오그라들 텐데 학봉장군은 폐가 오그라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피를 토하는 폐질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흉막하고 폐가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유지가 되면서 정상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검사 결과 또 하나의 죽음의 단서가 발견됐다. 항문 쪽을 한번 이렇게 긁어가지고 현미경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간데시토마 알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물가에서 철렵을 많이 하신 분이구나. 옛날에는 물고기 잡으면은 이제 먹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날로 먹었다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런 미라 연구를 통해서 그 시대에 뭘 먹고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걸 바로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학봉장군의 몸에서 삶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가 누워있던 무덤은 타임캡슐처럼 또 다른 시대의 단서를 품고 있었다. 이런 것처럼 복식 문화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왜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원인 그리고 치료 방법까지를 살펴보면 당시의 생태 환경, 디스토마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당시의 조선 초기의 위생이라든지 보건까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던 조선시대 초기의 모습들을 연구할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이제 자료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600년 전 멈춰버린 삶의 시간. 그 몸 안에서 우리는 여러 단서들을 찾았고 그는 죽음을 넘어 지금도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수백 년의 죽음을 지나 삶의 이야기를 품고 우리 앞에 나타난 또 다른 미라들. 그들은 누구이며 어떤 새로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까?